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속 시원한 토크. 센 언니들의 애니토크. 저는 샤뽀고요. 저는 아로미입니다. 모든 영상 제작자들이 공감하는 점은 제작 기획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작품의 소재가 아닌가 싶어요. 과연 어떤 소재로 작품을 만들 것인가? 그 소재의 시장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관객 동원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라는 질문은 모든 제작의 시작이고 또한 작품의 주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제작자들이 작품의 소재 선정 시기까지 많은 고민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작품의 정체성이 정리가 되는데요. 작품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관객 대상, 작품을 통한 사회적인 메시지 혹은 작품의 예산 규모, 시장 확보율 등 제작이 완성되어 매체에 노출될 때까지의 가능성을 모두 타진하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정도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소재에 대한 정체성이 약해지면 그만큼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영상 제작물은 완성되기까지 여러 제작 공정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 첫 시작인 소재 선정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 작업에 착수하게 돼서 제작물이 완성되기까지 점점 그 힘이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작자가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제작 결과를 낳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많은 거장들이 좋은 소재를 발굴하는 데 엄청난 열정을 쏟아봤습니다. 순수 창작물을 지향하는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와 같은 감독도 한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성과 사회 현상, 그리고 스스로의 발상 메커니즘을 정리하여 소재를 발굴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순수 창작물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제작자가 있는가 하면 매체를 통해 이미 노출된 제작물을 소재로 채택해서 다른 포맷의 제작물을 만드는 사례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미 라이브 액션, 즉 실사 영화로 제작된 제작물들을 애니메이션의 소재로 채택하여 만들어 제작물들과 반대로 애니메이션 작품을 소재화해서 제작된 실사 영상물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로미님, 네.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실사 영상물이 제작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예고편들이 돌면서 사람들을 막 또 흥분시키게 하는 작품이 그 라이온킹인데, 이제 라이온킹이 드디어 실사로 돌아온다, 이런 이제 예고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부분 장면들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그 라이온 팬, 그 애니메이션의 팬이었던 그 분들의 그 굉장한 기대, 흥분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실은 살펴보면 실사화가 아니라 2D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3D화하는 것, 그리고 실제 어떤 인물이라든지 사람 캐릭터와 이렇게 믹스한 그 진화된 3D 애니메이션으로 라이온 킹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온 킹은 이제 동물들의 움직임을, 새로운 라이온 킹은 실제 배우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따서 모션 캡처 기법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했다라고 하고, 예전의 애니메이션들은 다른 실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로운 세계관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제는 그 순수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CG라든지 VFX 기술이 놀랍게 이제 발전을 하고, 그것들이 실사 영화에 굉장히 리얼리즘을 나타내주는 그 CG로 사용이 되면서 이제는 순수한 애니메이션, 또 순수한 실사 영화 이런 것들이 점점 혼용되고 사라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생각나는 이론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아직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로봇 공학에서 나온 건데, 인간이 이제 로봇이나 인간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아닌 대상이 점점 사람의 모습과 흡사하면 서서히 이제 그 인간이 느끼는 호감도가 증가한대요. 그러다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지점에 딱 다르면 갑자기 강한 거부감으로 확 호감도가 떨어지면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불쾌한 골짜기,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외모와 이제 행동이 인간과 거의 구분을 못할 정도로 똑같다. 이 인간인지 아닌지 인간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정도가 되면 다시 호감도는 서서히 증가해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의 수준까지 접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3D 애니메이션이 지금 많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3D 애니메이션은 이런 언캐니드 밸리를 넘어가면서 진화한 그런 많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폴라 익스프레스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셨어요? 폴라 익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2D, 3D의 경계가 없을 정도로 네. 거의 매체 구분이 없는 네, 굉장히 사실은 묘사가 네, 토이스토리 1보다 훨씬 더 디테일했는데 맞습니다. 막상 폴라 익스프레스가 공개됐을 때 어린아이들이 막 무섭다고 울면서 뛰쳐나갔대요. 그게 아마 그 토이스토리보다는 훨씬 인간을 더 정밀하게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쾌한 골짜기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굉장히 인간하고 닮았지만 어딘가 좀 다르고 예. 그것이 사람들 되게 불쾌하게 하는. 그래서 보는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했던 결과가 아닐까라고 해서 높은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폴라 익스프레스가 빠졌던 낮은 그 불쾌한 골짜기를 지나서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인간을 합성해서 사진으로 만들어내는데 사람이 구분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합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인지 이제는 호감도가 높아지는 인간과 아예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단계로 이제 진화를 거의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토이스토리가 처음 나왔는데 사실 왜 토이였을까? 왜 3D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픽사가 처음 내놨을 때 하필이면 토이였을까? 인간은 다리하고 이렇게 하반신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그때는 묘사력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캐릭터에 사람이 감정이입을 해야 재밌다라고 느끼고 슬플 때 슬프다고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묘사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3D 기술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질감과 그리고 물리력을 묘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걸로 꼽히는 게 이제 물 아니면 털, 이런 털들 묘사하는 거. 그건 3D는 하나하나 그 물리적인 중력들을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코딩을 다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묘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토이는 굉장히 단단하고 매끄러운 질감이잖아요. 말랑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매끄러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극장판의 주인공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현명한 판단이었다. 근데 이제 토이스토리 3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토이스토리는 이제는 그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러그 소재의 곰인형 라쏘 같은 애들이 나오고 네. 부드러운 분발을 굉장히 휘날리면서 바비 인형으로 네. 나와서 엄청난 스토리도 있지만 자신들의 그 뛰어난 기술을 굉장히 과시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몬스터 주식회사 털복숭 괴물이 나온다든지 라푼젤의 그 긴 금발머리 이런 것들로 픽사는 이제 자신들의 기술력을 마음껏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픽사는 모두 아시듯이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엄청난 그 진보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우수한 스토리에 녹여내는 그 뛰어난 그 제작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2D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그 실사와 합성된 VFX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이든 그 스토리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기술을 적절히 사용한다. 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그 뛰어난 회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로미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애니메이션은 소재의 융합뿐만이 아니라 시작부터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많은 제작물들의 변화를 가지고 왔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실사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사례를 저희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꾸로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 언니들의 애니토크 저는 아로미였고요. 저는 샤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